택함 받은 이여. 이번 금요일에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메시지는 감정을 쫓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바로 곁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계절을 알아차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치 해 뜨기 전의 방처럼 모든 것이 고요하지만 아무것도 비어있지 않으뇨나 칭카나 기대의 무게를 느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종종 사랑이 다가올 때 당신이 그 변화만을 위한 말을 아직 찾지 못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오늘 밤 당신은 확신을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영이 이미 알아차리기 시작한 것을 눈여겨보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당신의 가슴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생각이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면 저와 함께 머물러 주세요. 이것이 당신이 한동안 보지 못했던 가장 선명한 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순간에는 혼란스러워 보이는 것도 보살핌을 담아 말할 때는 알아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런 종류의 기다림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든든한 언어를 찾고 있었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가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을 이름 붙이고 왜 그것이 중요한지 볼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이 시간의 긴장을 느낀다고 해서 부서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랑과 분별이 만나는 조용한 곳을 더 가까이 들으라고 초대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이 마음보다 먼저 점수를 매긴다는 것을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잠은 더 얕게 느껴지고 어깨는 자신만의 작은 짐을 지으며 평범한 순간들조차 특별한 의미를 띠기 시작합니다. 마치 전화기가 빛나고 당신이 답하기 전에 숨소리가 변하는 방식처럼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주의는 단순한 금요일을 마땅히 그래야 할 것보다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무엇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말들이 따라잡기 전에 움직임을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동요하는 것과 준비되지 않은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당황 없이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그 신호가 종종 두려움보다 더 조용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있다고 외치지만 분별은 이미 어떤 것이 변했다고 속삭입니다. 당신은 알아차린 것을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 신호들이 당신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이런 순간에 대해 말할 때 책임 있는 방식이 있습니다. 티이털리에 있는 이 메시지는 달력의 특정 날짜에 보장된 결과를 약속하지는 않지만 당신이 서 있는 계절이 어떤 종류인지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는 응답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온 길을 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기다리라는 것인지 놓아주라는 것인지 다시 쓰라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라는 것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명료함은 흥분이 결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마음을 든든히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추측하는 대신 믿음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도로 응답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음이 확신을 향해 계속 뻗을 때 영은 종종 더 단순한 것을 필요로 합니다. 충실한 다음 한 걸음, 차분한 숨, 그리고 순간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읽는 것입니다. 올바른 이해는 당신을 우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평안하게, 더 깨어있게, 그리고 모든 지연을 거절로 오해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종류의 금요일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장면 하나를 그려보세요. 당신은 식어가는 커피 옆에 서서 부엌에 서 있거나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 앉아 있는데 고요함이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집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날은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표면 아래에서 움직이는 질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핸드폰을 힐끗 보고 다시 내려놓습니다. 스스로에게 넘어가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은 완전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많은 전환점이 그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천둥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것에 대한 조용한 내면의 저항과 함께 말입니다. 마음은 계절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압니다. 항상 언어를 알지는 못하지만 그 압력은 압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추측하는 것을 멈추고 보기 시작하고 싶었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가 기다림의 형태를 부여하여 당신이 그 계절에 압도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침묵의 의미를 배우고 있다고 해서 늦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들은 그것을 서둘러 지나가지 않는 마음에게만 드러납니다. 사람이 불분명한 계절 안에 서 있을 때 비교는 가장 시끄러운 산만함 중 하나가 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길이 더 깨끗하고 그들의 타이밍이 더 확실하며 그들의 대답이 더 찾기 쉽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거의 항상 고통을 진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압박 속으로 밀어넣어 매일이 마감일처럼 느껴지고 모든 멈춤이 실패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분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속도를 복사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속도를 이해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이 다가오는 계절은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두려움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희망은 당신의 제어가 가장 약한 곳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 그것이 물러서야 하는 이유는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 정직해지는 이유가 됩니다. 당신이 더 정직해질수록 혼란이 당신에게 갖는 힘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혼란의 힘이 줄어들수록 평화가 말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기다림과 표류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혼란스럽거나 기다림에 지쳐서 찾아온 많은 분들이 그 자료를 통해 자신의 계절을 더 명확히 이해하거나 기도를 정리하거나 모든 침묵을 버림으로 해석하는 것을 멈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명료함은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정 안에서 숨 쉴 공간을 줍니다. 그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이 닫힌 문인지, 준비인지, 놓아줌인지, 아니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작인지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종류의 뿌리 깊은 이해를 갈망해 왔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는 소음을 걸러내고 지혜로 응답할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 계절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에 대한 두려움이 그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반응에서 알아차림으로 옮겨갈 수 있는데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단단히 설 수 있는 곳입니다. 조심스러운 마음은 모든 지연이 거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때때로 지연은 진리가 가시화되는 장소일 뿐입니다. 때때로 아픈 것은 기다림 자체가 아니라 기다림이 말을 마치기 전에 그것을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만함이 그토록 위험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자신의 선을 위해 너무 빨리 살도록 강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피상적인 답에 안주하고 의미를 강요하고 공황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계절에 다가오는 사랑은 종종 연기력이 아니라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황하지 않고 깨어있도록 요청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제어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영을 열어두도록 요청합니다. 당신은 그 길을 선택할 때 자신의 호흡에서 그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깨가 조금 내려갑니다. 턱이 느슨해집니다. 마음이 모든 가능한 결과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것이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별의 시작입니다. 다윗은 길이 이해가 되기 전에 약속의 무게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세워지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안전하기 전에 보임을 받았으며 인정과 성취 사이의 그 간격은 흥분 이상의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인내를 요구했습니다. 당신의 일상생활이 궁전이나 전투터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같은 종류의 긴장이 조용한 방에서, 책상 앞에서 또는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는 문자 메시지 한가운데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부르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불분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았어도 여전히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진리는 그 순간을 덜 중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순간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계절이 거의 완벽한 설명과 함께 도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것들은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위한 충분한 빛과 함께 도착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 강력의 긴장을 느껴왔다면 당신은 그것 안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무거워진 채로 같은 패턴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당신은 같은 대화를 계속 되풀이하고 같은 메시지를 확인하고 같은 질문을 다른 어조로 반복해서 묻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 채 평화를 잃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연이 어떻게 비싸게 되는지입니다. 기다림 자체가 해롭기 때문이 아니라 검사되지 않은 기다림이 주의를 고갈시키고 용기를 무디게 하며 순종을 진실로 잇는 것보다 더 어렵게 느끼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순환 속에서 살아왔다면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것을 알아차리세요. 지친 마음이 반복을 지시로 두려움을 지혜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세요. 일찍 알아차리는 것에는 자비가 있습니다. 혼란이 당신의 정상적인 분위기가 되도록 허용하지 않는 것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마음이 자신의 소음 안에 갇혀 살 필요는 없습니다. 3번, 3번, 3번. 티아이틀리에 있는 메시지가 계속 돌아오는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그 이유는 압박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당신은 이번 금요일을 마법 같은 전환이 아니라 당신의 응답이 중요한 의미 있는 문지방으로 보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진정한 갈등은 종종 당신 밖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움과 조심, 기억과 희망이 한꺼번에 말하는 내면의 장소입니다. 그 내면의 무리는 사랑이 단순히 알아차려지기를 요구할 뿐인데도 그것을 복잡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듣는 동안 자신에게 상냥하게 대하세요. 당신은 당신이 감지하는 것을 존중하기 위해 확신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어떤 것이 변하고 있으며 그것을 설명하는 당신의 예전 방식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만큼의 정직함만 있으면 됩니다. 영은 자신의 인식의 증거와 논쟁하는 것을 멈출 때 더 강해집니다. 어느 시점에서 알아차림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어떤 것이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차분하고 신실하며 명확하게 응답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마음이 스스로를 거슬러 일하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거나 패소해버립니다.
그중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필요한 것은 더 단단한 내면의 패턴이며 그것은 당신이 직관을 불안과 희망을 절망과 구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종류의 내면적 분류는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핌입니다. 그것은 모호했던 것에 언어를 부여합니다. 당신이 형성되고 있는지, 재조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전보다 더 성숙하게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다면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묵상, 기도, 분별, 일상의 결정, 그리고 다음 충실한 한 걸음을 식별하는 데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오늘 밤 온 계절을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그 안에서 더 진실해지면 됩니다. 몸과 영은 항상 같은 크기로 말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몸이 마음이 아무것도 설명하기도 전에 반응하고 때로는 영이 몸이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중요성을 알아차립니다. 당신은 두 가지를 동시에 알아차릴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다음 순간에는 안절부절하는 맥박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이를 상상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의미 있는 시간 속을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과제는 모든 반응을 불신하거나 모든 감정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과제는 당신의 각 부분이 무엇을 말하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이성은 사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은 집착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분별은 무엇이 당신의 주의를 받을 자격이 있고 무엇이 지나가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함께 일할 때 혼란은 그 힘의 일부를 잃습니다. 그것들이 서로 싸울 때 작은 결정들조차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계절에는 관계와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떤 공간은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반면 다른 공간은 그것을 잠재웁니다. 어떤 목소리는 당신이 뒤처진 것처럼 느끼게 하는 반면 다른 목소리는 관점을 되찾아줍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뿌리내린 느낌을 받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산만해지는지 알아차리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것이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청지기직입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서 물러날 필요는 없지만 이 계절이 요구하는 연약함을 보호할 필요는 있습니다. 조용한 산책, 더 느린 응답, 소음이 적은 방, 손에 쥔 화면이 없는 순간은 모두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당신의 삶에 다가오는 사랑은 당신의 습관에 다가올 필요가 있는 평화와 짝을 이룹니다. 삶의 모든 구석이 당신에게 외치고 있답다면 명확하게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드세요. 그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자비로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내면의 소음 뒤에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제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당신을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을 비교하고 과잉 사고하고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충분히 열심히 생각하기만 하면 명료함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료함은 종종 그보다 더 상냥합니다. 그것은 이미 참인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느려질 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이 거의 극적이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것은 종종 사적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리와 협상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당신은 모든 멈춤을 혼란이라고 부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모든 침묵을 부재라고 부르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당신이 숨 쉴 의향이 있기 전에 미래가 스스로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결정 안에서 당신의 마음은 다시 똑바로 서기 시작합니다. 흙 아래 있는 씨앗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그것은 보이지 않음에 담겨
간과하기 쉽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그것을 박수치며 환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완성되었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면 아래에서 그 일은 실제입니다. 숨겨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낭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어울리는 이미지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계절은 묻힌 시작처럼 사랑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려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토양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땅이 어둡다고 해서 땅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명이 형태를 잡는 그 장소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기다림도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숨겨지고, 느리고, 설명할 수 없는 압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숨겨진 것은 종종 보존이 먼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 숨겨진 장소 안에서 형성은 인내심 없는 눈에는 지연처럼 보입니다. 뿌리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뻗어나갑니다. 수분이 모입니다. 압력은 형태를 단단히 지킵니다. 그것에 대해 화려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것에 관한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아무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용한 발전도 여전히 발전입니다. 내면의 삶은 종종 외면의 삶이 변하기 전에 깊어집니다. 당신이 증거를 원할 때 그것은 좌절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또한 자비이기도 합니다. 모든 계절이 목적을 갖기 위해 공개적일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씨앗은 지하에 있는 것을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이 되도록 뜻해진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도 아직 표면에서 측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씨앗을 덮고 있는 것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이밍과 날씨와 저항입니다. 차가운 흙, 다져진 땅, 그리고 그 위에 숨겨진 무게는 모두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건들이 아직 노출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빛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기 전에 공개적으로 서둘러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이전의 명료함을 원했을 수 있지만 당신이 먼저 필요로 했던 것은 뿌리내림이었습니다. 당신은 이전의 증거를 원했을 수 있지만 당신이 먼저 필요로 했던 것은 준비였습니다. 그 욕망들 사이의 긴장은 당신이 계속해서 그것과 싸운다면 당신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숨겨짐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 짐은 변합니다. 그것은 거절처럼 느껴지기보다 보존된 잠재력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흙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모두는 아닙니다. 강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표면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기다림만 있던 곳에 녹색실, 한 가닥이 위로 뻗어나가고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희망이 종종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그러다가 분명하게, 조금 더 많은 용기, 조금 덜 한 공황, 당신 자신과 과정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인내. 씨앗이 한순간에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칭의 순간은 숨겨진 일이 결코 낭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시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흡과 빛과 방향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계절이 인내심이 아니라 경외심을 디서브하는 이유입니다. I am awake. 이제는 이미지가 다시 당신에게 속합니다. 묻혀 있다고 느껴졌던 것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가려져 있다고 느껴졌던 것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빛 속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에이터리의 메시지가 다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명령에 따라 사랑이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단단한 응답으로 그것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번에 한 걸음씩 진실한 걸음으로 참인 것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씨앗은 분투함으로써 신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함으로써 신실해집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은 아침의 인침입니다. 하루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몇 번 숨을 쉬며 조용히 앉아 과장 없이 당신이 아는 것을 이름 붙이세요. 당신이 감지하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오늘을 위해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을 말하세요. 그 단순한 행위는 마음이 수백 개의 가상의 미래에 걸쳐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지방에서의 멈춤입니다. 그것은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영이 설 수 있는 장소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까지의 불확실성으로 이미 지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이것이 작은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공황이 아니라 진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천은 당신의 머리 안의 방이 시끄러워질 때의 평화 감사입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컵을 씻거나 창가에 서서 어떤 생각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이 압박을 만들어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강렬함과 함께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긴박한 생각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은 단순히 두려움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어떤 생각은 인내심 있는 행동에 대한 초대입니다. 어떤 생각은 단순히 예언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오래된 기억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의 다음 움직임은 더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노트에 한 줄을 쓰거나 한 통의 정직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진보입니다. 믿음은 종종 드라마 없이 이루어진 작고 깨끗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이런 계절의 보호는 또한 한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닫아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연약한 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의견의 끊임없는 흐름에서 벗어나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더 느린 응답은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은 오늘날 정확히 지혜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사랑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곳에서만 당신을 쏟는 것을 멈추는 은혜와 짝을 이룹니다. 한계가 평화를 보존할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핌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어디로든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듣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주의는 귀중합니다. 당신의 강도보다 당신의 청지기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의 명확한 결정이 불안한 반응, 12개보다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정직한 일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영이 잘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할 때 메시지를 답장하세요. 혼란을 곱하기만 하는 대화는 거절하세요. 침묵이 당신을 너무 빨리 말하는 것에서 지켜준다면 침묵과 함께 앉으세요. 그중 어느 것도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긴급함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계절에 마음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를 안내자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I am ready. 작은 선언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마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이를 이미 참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씨앗이 이미 솟아오르고 있다면
준비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부 사항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다음 충실한 한 걸음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주저하는 것을 멈추고 더 차분한 중심에서 살기 시작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내면의 동의는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수동적인 워칭에서 능동적인 청지기직으로 옮깁니다. 당신은 결과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요구하는 종류의 명료함을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그것은 종종 더 단순해집니다. 과도한 소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부드러워집니다. 가능성의 끊임없는 재현은 그 힘의 일부를 잃습니다. 당신은 이제 중요한 것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지혜로 응답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임을 더 명확히 봅니다. 씨앗 이미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장은 처음에는 거의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성장조차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멈추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서 용인하지 않는 것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계절이 세심한 주의를 디서브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안정해지지 않으면서 열린 상태로 남아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종류의 충실한 단단함에 대한 동반자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절에 들어설 때 이 페이지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알아차림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그 인식을 일상적 실천으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과 지시를, 긴급함과 평화를 분별하는 동안 발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잘 움직이기 위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다음 걸음은 종종 두려움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조용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아멘으로 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것은 동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동의로 진리를 부드럽게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것들은 실체하게 되기 위해 큰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예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떠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특히 그들이 연약하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자신의 계절을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희망과 경계를 같은 숨결 속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때때로 보살핌은 누군가의 생각이 지쳤을 때 그들을 든든히 해줄 한 문장을 건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I am chosen.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수행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말하세요. 여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위에 그것이 내려앉도록 하세요. 정체성은 종종 평화가 회복하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이 쉬웠다고 가장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것이 혼란에 버려진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어도 당신의 삶이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는 기분보다 더 깊게 닿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당신을 다시 이름 붙이려 하는 곳에 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 힘을 잃을 때 마음은 마침내 그것이 아는 것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모든 소음 뒤에 남는 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더 명확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제목은 당신을 알아차림을 통해, 몸의 긴장을 통해, 내면의 압박의 뿌리를 통해, 그리고 흙 아래의 씨앗에 숨겨진 일을 통해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다림이 항상 비어있는 것은 아니며 침묵이 항상 부재는 아니며 준비가 지연의 얼굴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결정은 변합니다. 당신은 지혜가 형성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모든 조용한 구간을 상실로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어떤 사랑이 더 단단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며 다가온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의 분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공황이 되는 것을 막고 갈망이 혼란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그 순간 안에 서는 것을 배우되 당신의 평화를 그것에 넘겨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곳에 평화를 운반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압박과 지시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고 결정하기 전에 숨쉬며 당신의 상상에 대해 진리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미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마음이 실제를 붙잡을 수 있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테디네스를 가지고 이번 금요일을 지나가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조용한 방에 앉아 있거나 해질 무렵 집으로 운전하거나 힘든 대화 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같은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전화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있는 계절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도 답이 있기 전에 평화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받은 것을 붙드세요. 참인 것을 지키세요. 부드럽게 걸으세요. 하지만 이미 모이기 시작한 빛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침되었습니다. 이제 흙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한 번에 모두는 아닙니다. 강요할 수 있는 방식으로도 아닙니다. 하지만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은 충분합니다. 표면이 더 이상 전부가 아닙니다. 기다림만 있던 곳에 녹색실. 한 가닥이 위로 뻗어나가고 그 작은 시작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것이 희망이 종종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그러다가 분명하게. 조금 더 많은 용기, 조금 덜한 공황, 당신 자신과 과정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인내. 씨앗은 한순간에 나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싱의 순간은 숨겨진 일이 결코 낭비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것은 가시성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호흡과 빛과 방향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계절이 인내심이 아니라 경외심을 디서브하는 이유입니다. I am awake. 이제는 이미지가 다시 당신에게 속합니다. 묻혀 있다고 느껴졌던 것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가려져 있다고 느껴졌던 것은 잊힌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너지지 않고 빛 속에 설 수 있을 때까지 붙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티에이터리의 메시지가 다시 초점을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번 금요일은 명령에 따라 사랑이 도착했음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표면 아래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단단한 응답으로 그것을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확신을 수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지 한 번에 한 걸음씩 진실한 걸음으로 참인 것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씨앗은 분투함으로써 신실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함으로써 신실해집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가지 실천은 아침의 인침입니다. 하루가 당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몇 번 숨을 쉬며 조용히 앉아 과장 없이 당신이 아는 것을 이름 붙이세요. 당신이 감지하는 것,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 그리고 오늘을 위해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을 말하세요. 그 단순한 행위는 마음이 수백 개의 가상의 미래에 걸쳐 흩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장엄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지방에서의 멈춤입니다. 그것은 소음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영이 설 수 있는 장소를 줍니다. 만약 당신이 어제까지의 불확실성으로 이미 지쳐서 일어나고 있었다면
이것이 작은 자비가 될 수 있습니다. 목표는 그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공황이 아니라 진실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실천은 당신의 머리. 아내 방이 시끄러워질 때의 평화 감사입니다. 전화를 내려놓고 컵을 씻거나 창가에 서서 어떤 생각이 평화를 만들어내고 어떤 생각이 압박을 만들어내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강렬함과 함께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긴박한 생각을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생각은 단순히 두려움의 메아리일 뿐입니다. 어떤 생각은 인내심 있는 행동에 대한 초대입니다. 어떤 생각은 단순히 예언으로 자신을 꾸미려는 오래된 기억일 뿐입니다. 당신이 그 차이를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때 당신의 다음 움직임은 더 단순해집니다. 당신은 노트에 한 줄을 쓰거나 한 통의 정직한 메시지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여전히 진보입니다. 믿음은 종종 드라마 없이 이루어진 작고 깨끗한 결정처럼 보입니다. 이런 계절의 보호는 또한 한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닫아두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연약한 것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의견의 끊임없는 흐름에서 벗어나 몇 시간 동안 떨어져 있는 것이 당신이 필요로 하는 자비일 수 있습니다. 더 느린 응답은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말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은 오늘날 정확히 지혜의 모양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다가오는 사랑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곳에서만 당신을 쏟는 것을 멈추는 은혜와 짝을 이룹니다. 한계가 평화를 보존할 때 그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살핌의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주의가 어디로든 새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마음이 다시 듣는 법을 배우고 있을 때 주의는 귀중합니다. 당신의 강도보다 당신의 청지기직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의 명확한 결정이 불안한 반응, 12개보다 더 많은 선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다음 정직한 일을 선택하세요. 당신의 영이 잘 대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단단할 때 메시지를 답장하세요. 혼란을 곱하기만 하는 대화는 거절하세요. 침묵이 당신을 너무 빨리 말하는 것에서 지켜준다면 침묵과 함께 앉으세요. 그중 어느 것도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긴급함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신은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민하게 느껴지는 계절의 마음이 성장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모든 감정을 명령으로 취급하는 것을 멈추고 평화를 안내자로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I am ready. 작은 선언이 사람들이 깨닫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말이 마법을 만들어내기 때문이 아니라 듣는 이를 이미 참이 되어가고 있는 것과 일치시키기 때문입니다. 만약 씨앗이 이미 솟아오르고 있다면 준비는 완벽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의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부사항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다음 충실한 한 걸음에 대해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떤 부분은 주저하는 것을 멈추고 더 차분한 중심에서 살기 시작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내면의 동의는 존중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수동적인 워칭에서 능동적인 청지기직으로 옮깁니다. 당신은 결과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용기를 요구하는 종류의 명료함을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이 준비되면 그것은 종종 더 단순해집니다. 과도한 소음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과도하게 설명해야 할 필요성이 부드러워집니다. 가능성의 끊임없는 재현은 그 힘의 일부를 잃습니다. 당신은 이제 중요한 것이 모든 질문에 대답이 되었는지 여부가 아니라 당신이 지혜로 응답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임을 더 명확히 봅니다. 씨앗 이미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성장은 처음에는 거의 시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용한 성장조차도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바꿉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도하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멈추는 방식을 바꿉니다.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마음속에서 용인하지 않는 것을 바꿉니다. 그것이 바로 그 계절이 세심한 주의를 디서브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불안정해지지 않으면서 열린 상태로 남아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런 종류의 충실한 단단함에 대한 동반자를 원한다면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계절에 들어설 때 이 페이지로 돌아오는 이유입니다. The Call of the Chosen, A 30-Day Journey 는 알아차림이 더 이상 충분하지 않고 그 인식을 일상적 실천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두려움과 지시를, 긴급함과 평화를 분별하는 동안 발을 잃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제 댓글 상단으로 가서 고정 댓글의 링크를 클릭하세요. 당신은 잘 움직이기 위해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올바른 다음 걸음은 종종 두려움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조용합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아멘으로 닿는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 그것은 동의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의 동의로 진리를 부드럽게 만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것들은 실제하게 되기 위해 큰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차분한 예로 충분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떠오른 사람과 공유하세요. 특히 그들이 연약하거나 기다리고 있거나 자신의 계절을 잘못 해석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희망과 경계를 같은 숨결 속에 짊어지고 있는 사람과 공유하세요. 때때로 보살핌은 누군가의 생각이 지쳤을 때 그들을 든든히 해주란 문장을 건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은 자비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I am chosen. 당신이 그것을 말할 때 그것을 수행으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을 알아차림으로 말하세요. 여전히 불확실하게 느껴지는 부분들 위에 그것이 내려앉도록 하세요. 정체성은 종종 평화가 회복하는 첫 번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기다림이 쉬웠다고 가장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택함을 받은 것이 혼란에 버려진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요청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길이 여전히 펼쳐지고 있어도 당신의 삶이 의미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그 진리는 기분보다 더 깊게 닿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당신을 다시 이름 붙이려 하는 곳에 닿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그 힘을 잃을 때 마음은 마침내 그것이 아는 것 안에서 쉴 수 있습니다. 모든 소음 뒤에 남는 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더 명확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 제목은 당신을 알아차림을 통해, 몸의 긴장을 통해, 내면의 압박의 뿌리를 통해, 그리고 흙 아래의 씨앗에 숨겨진 이를 통해 인도했습니다. 그것은 또한 기다림이 항상 비어있는 것은 아니며, 침묵이 항상 부재는 아니며, 준비가 지연의 얼굴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의 결정은 변합니다. 당신은 지혜가 형성되고 있는 바로 그 장소를 서둘러 지나가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모든 조용한 구간을 상실로 해석하는 것을 멈춥니다. 당신은 어떤 사랑이 더 단단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며 다가온다는 것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간의 분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희망이 공황이 되는 것을 막고 갈망이 혼란이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신은 그 순간 안에 서는 것을 배우되 당신의 평화를 그것에 넘겨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지배하기를 원하는 곳에 평화를 운반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압박과 지시 사이의 차이를 알아차리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고 결정하기 전에 숨쉬며 당신의 상상에 대해 진리가 마지막 말을 하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이미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당신의 마음이 실제를 붙잡을 수 있게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스테디네스를 가지고 이번 금요일을 지나가도록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 곳곳에는 조용한 방에 앉아 있거나 해질 무렵 집으로 운전하거나 힘든 대화 후에 설거지를 하거나
같은 내면의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전화를 바라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있는 계절을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도 답이 있기 전에 평화가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받은 것을 붙드세요. 참인 것을 지키세요. 부드럽게 걸으세요. 하지만 이미 모이기 시작한 빛을 의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인침되었습니다. 주목하세요. 지금 바로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선택받았다고 느끼지만 소음 산만함, 정신적 과부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분들을 위한 독점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30일의 여정입니다. 매일의 집중, 경계, 규율 훈련을 통해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다가올 일에 대비하는 안내된 길입니다. 소음과 협상하는 것을 멈추세요. 산만함이 당신을 통제하기 전에 그것을 식별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화하세요. 몰입형 오디오 버전으로도 제공됩니다. 이미 10,000명 이상의 독자가 30일 여정을 통해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미 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안개 속에서 사는데 지친 당신과 같은 사람들, 정신적 혼돈을 받아들이는 것을 멈추기로 결심한 평범한 사람들, 이번 달에만 제공되는 한정된 시간의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 상단 바로 아래의 링크에 접속하세요.